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독서, 그리고 돈독한 관계를 위한 독서. 오늘은 부자 아빠의 21세기 비즈니스입니다. 이 책은, 제가 맨하테크 사업을 만나고 2015년도인가 16년도에 이제 처음 만났어요. 이 책을 읽고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고요. 이제 앞으로 내가, 그때 제 직급이 아마 PPD였던 것 같은데요. 내가 이 로버트 키요사키가 얘기하는 이런 정말 비즈니스 모델이 이런 비즈니스라면 정말 이분이 얘기하는 모델로 한번 한국에서 정말 멋지게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는 부푼 꿈을 저에게 줬던 그런 교과서 같은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본 이 부자 아빠 비즈니스의 책에 로버트 키요사키가 어떤 얘기를 하고자 했는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은지 같이 이렇게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버트 키요사키는요, 우리 많이 알지만 부자 아빠와 가난 아빠 두 명의 아빠가 있죠. 가난한 아빠는 본인의 그 친아빠였어요. 그런데 굉장히 많이 배우셨어요. 고학력에, 그리고 고위 공무원으로 좋은 직장에서 그렇게 이제 은퇴를 하셨죠. 그런데 평생 가난하신 거예요. 그런데 본인의 친구 아버지는 중학교 중퇴밖에는 안 되심에도 불구하고요, 자신의 힘으로 백만장자가 되고 정말 엄청난 성공을 하신 거를 이제 로버트 키요사키가 보고 어렸을 때부터 자기의 친구 아버지인 이 부자 아빠를 정말 자기의 롤모델로 이렇게 섬기면서 이렇게 이제 비즈니스를 하게 된 그런 스토리가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로버트 키요사키는 많은 정말 이렇게 독립적인 많은 일들을 통해서 47세에 은퇴를 하게 됐어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자유로워지면서 은퇴를 하면서 이분이 은퇴 후에 그냥 혼자 놀러 다니고 이게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구축할 수 있는 부와 인생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일들을 굉장히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47세 이후로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면서 결국은 97년도에 이분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미국에서 이제 써서 냈고요. 그 책이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목록에 장시간, 여기는 4년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오랜 기간, 지금 한국의 교보문고에도 지금 그동안에 나와 있는 로버트 키요사키의 많은 책들을 이렇게 함축시켜 놓은 개정판이 또 지금 에디션 책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게 여전히 지금도 그 베스트셀러에 꽂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버트 키요사키가 이렇게 이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많은 젊은 경영자들 이렇게 성공한 그런 사람들의 인터뷰를 하다 보면 당신에게 줬던 영감을 준 책이 뭐냐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로버트 키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버트 키요사키가 수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를 해주면서 이런 내용이 여기에 써 있어요. 그동안 부자 아빠 시리즈를 통해 내 파트너들과 다양한 종류의 사업을 이렇게 소개해 왔다. 그런데 그간의 집중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해 나는 특정한 비즈니스 모델 한 가지를 발견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제적 삶과 미래 그리고 운명에 대한 통제권을 획득할 수 있다는 가장 강력한 전망을 약속한 모델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놓고 있어요. 바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이 로버트 키요사키가 발견했던 특정한 이 비즈니스, 안전하면서도 정말 경제적인 부를 이룰 수 있는 이 특정 비즈니스가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부정적으로 보고 굉장히 이렇게 무언가 배척하려고 하는 그런 모델로서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나라에 2014년도에 이 책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한글판으로 번역판이 이제 나오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뒤에 보시면 정말 앞서 나가는 영향력 있는 그런 리더들은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개념과 전혀 다른 개념으로 이 비즈니스 모델을 소개하고 있고 안내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1부, 2부, 3부로 나눠지고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 1부, 미래를 스스로 지배하라 라는 이 1부에서는 그동안에 본인이 썼던 그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시리즈에 어쩌면 이렇게 함축된 내용, 요약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정말 직장이라는 것이 가장 불안한 직업이다. 불안한 미덥지 못한 수입원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안전한 직장은 없다라고 아주 단정지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렇게 불안의 시대, 견고한 미래를 원한다면 지금 우리 코로나 시기에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위기가 곧 기회가 된다. 그래서 우리 과거에 IMF 때 누군가는 파산하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누군가에게는 그때가 또 기회가 돼서 싼 값에 경매를 받거나 싼 값에 집을 사서 굉장히 많이 부자가 된 또 기회를 얻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로버트 기요사키가 우리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 이후에 굉장히 많이 우울하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어둡잖아요. 그런데 이 시기에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처럼 이렇게 주고 있어요. 대공황 시절에도 큰 돈을 번 사람이 있다. 그리고 아주 경기가 아주 호황일 때도 망한 사람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한 가지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문제를 경제 탓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바로 당신,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울하고 힘들고 자꾸 코로나가 이렇게 길어지는 걸 자꾸 정부 탓으로 돌리고 부동산에 대한 걸 다 정부 탓으로 돌리고 이럴 때가 아니라 정부에 대한 실수를 이렇게 적절하게 조치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화를 내고 거기에 그냥 동조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기회를 찾아야 되는지,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강한 메시지예요.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다. 당신이 어떻게 앞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을 바꿔가느냐에 따라서 정말 당신의 미래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견고한 미래를 원한다면 우리는 수입의 원천을 내 스스로 지배할 수 있는 누군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수입의 원천을 지배해야 한다. 그래서 당신은 당신만의 사업을 해야 된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부자 아빠, 가난 아빠 1권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사업해야 된다. 당신이 정말 경제적으로 자유를 얻고자 한다면 너만의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시종일관 여기에서도 앞으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위기 챕터 2에서요. 위기 해결의 열쇠에 대해서 부분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디즈니의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공통점이 뭐냐면 불경기에 설립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어떻게 불경기에 그렇게 잘 될 수가 있어? 그런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간단하다. 경제가 불안한 시기에 사람들은 더 많은 창의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안전지대를 박차고 나와서 생계를 잇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무언가 착수한다라는 거죠. 코로나가 딱 터지고 한 달, 2달 지날 때는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3달 되고 4개월이 돼서 누군가는 빠르게 이거 금방 안 끝나겠구나. 빠르게 내가 뭔가 대처해야 되겠구나. 뭔가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뭐예요? 강인한 자들은 움직여서
빠르게 움직여서 무언가 상황을 이 바뀐 상황을 우리가 대처해 나갈 때 그럴 때 위력을 발휘한다라는 창의적인 생각이 나오고 무언가 이때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 자꾸 더 많은 강의도 듣고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책도 읽으면서 우리가 기회를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로버트 기요사키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로버트 기요사키만의 얘기가 아니라 로버트 기요사키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나 혼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봐라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경제학자인 폴 제인 필저조차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20세기 후반을 지배한 전통적인 가르침은 학교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고 대기업에 들어가 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사업을 하는 걸 위험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는 걸 최고로 우리가 생각했던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래요. 아직도 제 주변에 그런 엄마들이 있어. 그래도 언니 좋은 데 들어가야 나와서 좋은 직장 들어가죠. 아직도 이런. 그런데 지금 서점에서 책 몇 권만 읽어본다 하더라도요.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지금 간다라는 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정말 안전하지 못하게 우리가 끌고 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안정된 직장이라는 20세기 신화가 무너져 내리는 광경을 오래도록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길은 직장에 들어가 다른 누군가를 위해 일하는 것이라는 통념이 지금 부서지고 있다라는 거죠. 코로나가 터지고 어려워지니까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어때요? 제일 먼저 인원 감축부터 하는 거예요. 그럼 회사에서 어쩔 수 없이 직원들을 다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살기 위해서 직원을 내보내야 되는 일이지만 누군가는 그 직장을 떠나온 누군가는 어때요? 당장 다음 달 생활비가 없는 그런 위기로 이게 몰고 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직장은 안전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챕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당신이 버는 돈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사람들은 대부분 소득 수준이나 보유한 자산, 이 둘의 조합으로 재정적인 지위를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로버트 기요사키나 이런 미래학자들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돈 버는 거에 익숙해져 있는 이 사람들은 소득보다 더 중요한 건 소득의 질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득의 원천에 대해서 4가지 원천을 로버트 기요사키가 그동안에 많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시리즈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 단계는요. 인플로이, 봉급 생활자예요. 두 번째는 셀프 인플로이, 자영업. 내가 나와서 장사를 한다던가 아니면 좀 많이 배워서 전문직을 우리가 한다던가 S, 셀프 인플로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비즈니스 오너, 사업가의 소득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인베스터, 투자자라고 하는 인베스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사 보면은 직장에 들어가 누군가의 회사를 위해서 내가 나의 노동을 팔아서 나의 시간과 노동을 맞바꿔서 받는 소득이 월급이라는 거, 봉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필요 없어지면 나는 그 직장에서 그냥 나와서 나의 소득을 제로로, 나의 소득을 전혀 만들어갈 수 없는 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장사해야 돼. 이렇게 얘기해서 셀프 인플로이를 가는 거고, 많이 배워서 고소득을 일으킬 수 있는 자영업의 단계를 가는 거죠. 하지만 이 단계에도 역시나 내가 스스로 일을 해야지만이 돈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소득을 벌어들이는 성형외과 의사나 치과 의사나 변호사라 할지라도 내가 몸이 아파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면 소득이 제로로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어요. 당신이 사업체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오너,
I사분면, 인베스터, B사분면과 I사분면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B사분면은 뭐냐면 대형 사업체의 보유로 대체로 500명 이상의 종업원을 가진 사업체, 굉장히 큰 사업체를 우리가 보유한 사람들을 우리가 비즈니스 오너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이 비즈니스 오너를 이렇게 표현해요. 사업체가 나를 위해서 일을 하게끔.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이 한 500명쯤 되면 내가 거기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막 청소하고 문을 열고 이게 아니라 누군가 다 시스템에 의해서 내가 뭐 며칠 빠져도 문제없이 돌아갈 수 있는 이게 바로 비즈니스 오너라는 거죠. 그리고 인베스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돈을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부동산이라던가 주식이라던가 다양한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그래서 우리는 이 4개의 영역에 사분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냉정하게 지금 봐야 되는 건 이런 게 있어 라고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뭐예요? 나는 지금까지 어느 사분면에서 일을 했지? 그렇다면 내가 지금 과연 어디로 가야지만이 이런 팬데믹이 또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그 이상의 바이러스가 또 올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이런 상황에 내 인생을, 우리 가족의 인생을 지켜줄 수 있는 무언가로 가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어느 사분면에서 일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의 변화와 사분면의 이동은 다르다라는 거죠.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무언가 결심할 때 대부분 직업이나 직장을 바꾸는 거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진짜 필요한 건 뭐라 그래요? 사분면을 이동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나 자신에게 던져봐야 되는 질문이 있어요. 현재 나는 어느 사분면에 있는가? 어느 사분면에서 살아왔는가? 그렇다면 앞으로 내가 이런 세상이 너무나 많이 달라지는 이 세상에 난 어느 사분면으로 가야지만이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분면을 이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해놓고요. 저는 이 챕터 4 이 부분이 저한테 굉장히 많은 충격을 줬던 부분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사분면의 이동에 대해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신이 주요 수입을 얻는 사분면이 정해지는 건 외부 환경, 나의 교육의 수준이라던가 나의 뭐 주변 환경이라던가 이런 거보다 더 중요한 게 당신이 가진 재정에 관한 핵심 가치관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엄마가 또 얘기도 했었어요. 교육자 집안에는 교육자가 나온대요. 장사꾼 집안에는 장사꾼이 나온대요. 의사 집안에는 의사가 나온대요. 왜 그럴까?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라고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하죠. 맞아요. 재정에 관한 핵심 가치관도 우리 부모님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보고 배우냐에 따라서 나의 직업이라던가 나의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분면을 이동한다는 건 단순히 직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을 함께 바꿔야 된다. 그래서 각 사분면의 핵심 가치관을 로버트 키요사키가 얘기했어요. 이 사분면은 굉장히 안정적인, 그래서 여기 45페이지부터 나와 있는데요. 이 인플로이, 직장인들의 이 가치관은요, 안정이라고 하는 핵심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인플로이에 가지고 있는 그 마인드는요, 안정적인 거, 나는 리스크 없는 거. 그래서 관심이 어디에 많냐면 나는 복지 혜택이 많고, 확실한, 그리고 초과 근무 시간, 내가 일하는 시간 외에 일을 했을 때 얼마를 더 줬나, 그리고 휴가가 며칠인가, 이런 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안정이라고 하는 핵심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라면 S사분면은요, 무언가 내가 직접 하고 싶다라는 독립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B사분면은 부의 구축이라고 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요. I는 재정적인 자유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이사분면은 높은 봉급, 훌륭한 혜택에 관심이 많은가 하면 S는 자유롭게 일을 해서 내가 이 업에서 최고로 우리가 만들어
가고 싶다라는 S4분면에 가지고 있는 마인드라는 거죠. 그래서 S4분면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뭐야? 나는 이 사업체에서 가장 내가 우수한 성적을 만들 거야. 세일즈의 성격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탑이 될 거야. 내가 가장 멋진 훌륭한 변호사가 될 거야. 라고 하는 내가 이루고 싶은 자아가 굉장히 강한 부분이 바로 S4분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B4분면에 우리가 많이 모르고 있었던 비즈니스 오너의 4분면에서는요. 마인드가 나는 내 팀에 합류시킬 최고의 멤버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뛰어난 회계사가 되고 뛰어난 의사가 되고자 하고 뛰어난 맛집을 경영하고 이게 아니라 내 팀에 뛰어난 회계사, 뛰어난 경영인, 뛰어난 세일즈맨들을 내가 이렇게 영입하겠다라는 마인드가 바로 B사분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B사분면에는 전문 기술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리더십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B사분면은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을 영입함으로 인해서 내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시스템을 통해서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소득이 발생하는 그런 우리가 정말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게 B사분면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I사분면의 마인드는 내가 고생 안 하고 어디에 좀 더 투자를 할까? 어디에 좀 더 돈이 일을 하게 만들어서 더 돈을 불려볼까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로버트 기요사키가 얘기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어느 사분면에서 일을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진짜 재정의 안정, 재정의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사고방식, 내 가치관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파악하고 내가 앞으로 재정의 자유를 위해서 어떤 가치관과 어떤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바꿔야 하는지 그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되어서 부자로 살고 싶다라면 사분면, 왼쪽 E사분면과 그리고 S사분면을 떠나서 B사분면, 비즈니스와 I사분면으로 우리가 움직이는 마인드를 그렇게 우리가 바꿔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번째 챕터에서는 사업가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업가가 되기 위해서 모든 걸 스스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1세기 비즈니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모든 걸 혼자 구축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많은 대부분의 사업은 내가 경영을 하고 내가 모든 거를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자본도 투자하고 아이템도 내가 얻어야 되고 거기 안에 모든 노하우적인 기술도 내가 쌓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었다면 여기서 좀 더 쉽게 안정적으로 만드는 사업이 프랜차이즈 사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프랜차이즈 사업 역시 내가 돈을 투자해야 되고 내가 끊임없이 돈을 투자해야 되고 또 지금 최근에 우리 코로나 그 확산으로 인해서 2.5단계가 되면서 프랜차이즈 역시 안전하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랜차이즈도 답이 아니다라고 여기에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뭐예요? 이 모든 걸 나 혼자 구축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사업의 모든 기초 공사가 되어 있다라는 점, 더불어 당신의 성공을 기원하는 경험 많은 리더들의 안내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핵심은 내가 경제적인 자유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얻으면서도 나 혼자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용기만 내고 내가 변화하고자 하는 마인드만 갖출 수 있다라면 이 비즈니스를 우리가 훌륭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내용을 여기에 이렇게 실어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6번째, 이제 당신이 통제권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내 소득의 원천을 내가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재정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학교 교육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건 결국은 나의 간절한 꿈, 확고한 결심, 그리고 이걸 빨리 배우고자 하는 나 스스로 배우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현금 흐름 4분면에서 내가 지금 속한 4분면을 이해하는 거. 여기에서 내가 빨리 일로 이동해야 되는 거.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비즈니스를 만들어 가는데 핵심적인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놓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그냥 열심히만 하면 다 성공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제가 신용불량자가 되고 나서 돈 없이 성공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보험이라는 일을 찾았었어요. 근데 보험을 하지는 않았지만 보험 일을 알아보니까 정말 1,000만 원 이상 벌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책을 2권인가를 읽고 제가 그때 선택을 하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건 뭐냐면 내가 10년, 20년을 해서 내가 일시적으로 영업의 왕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내가 10년, 20년 이후에도 끊임없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보험 일을 선택하지 않고 네트워크 마케팅 일을 저희 남편이 알아보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일을 다시 같이 알아보게 됐던 계기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똑같이 10년을 어디선가 우리 모두 다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어디에서 어떻게 노력했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냥 열심히만 산다고 다 똑같은 결과가 얻어지는 건 아니에요. 저는 저희 부모님보다 열심히 살 자신이 없어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들은 늘 저희 지금 부자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열심히 산다고 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책의 일부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한가, 열심히만 사는 게 답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여기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소개된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 그야말로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를 줄 수 있다라는 내용이 여기 소개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산소득을 얻기 위해서 프랜차이즈도 아니고 자영업도 아니고 이런 자산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 수도꼭지를 이렇게 틀어놓으면 예전에 여러분들 목욕탕에 가면은요. 요즘도 그래요. 이렇게 눌러야지만이 물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잠깐 눌렀다가 조금 있으면 물이 이렇게 끊어져요. 그럼 계속 물을 눌러야지만이 샤워 물이 나와요. 그래서 샴푸질을 하다가 막 비누가 막 눈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찾다가 헤맬 때도 있잖아요. 어쩌면 우리의 대부분의 소득은 그런 소득이었다. 내가 눌러야지만이 물이 나오는. 하지만 수도꼭지를 틀어놓으면 내가 지 않아도 수도꼭지만 이렇게 틀어놓으면 계속 칼칼칼칼 나올 수 있는 바로 이런 소득이 우리가 비활성 소득의 힘이라고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 자산소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득을 위해서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굉장히 유리한 이유를 여기에다 소개를 해놓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초기 투자 비용이 굉장히 낮다. 그리고 사업 운영하는데 경비가 굉장히 적게 든다. 세 번째는 내가 전업이 아니라 파트타임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경제적인 자유로 갈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일부에서 제가 많은 얘기를 하는 건데 로버트 키요사키가 얘기하는 건 이건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가 경제적인 자유 그리고 정말 미래를 보장받기 위한 그런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내 사업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내 사업의 가장 안정적인 모델로 본인이 발견했던 이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에 대한 왜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가 안전하고 굉장히 건강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바로 여기 1부에서 소개를 해놓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부에서 좀 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떤 원리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1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